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100개의 얼굴 그림 가운데 세 번째 영상입니다.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영상에서는 제가 페인팅을 했는데, 포토샵 페인팅을 했는데, 오늘은 페인팅보다는 조금 더 드로잉적인 접근을 사용해서 얼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비교를 하자면 붓펜이나 붓으로 드로잉을 한 그림 스타일로 초상화를 그려볼 건데요. 일단은 오늘도 이제 밑그림을 먼저 그려주고 제가 라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 접근 방식은 기존의 두 영상과 비슷합니다. 그래서 먼저 형태를 잡아주고 이제 약간의 명암 처리를 합니다. 명암 처리를 할 때 한 번에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명암을 좀 쌓아주시고 이렇게 군데군데, 그러니까 한 군데에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여러 군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조금 이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스터디, 그러니까 디지털 연습 내지는 디지털 작업의 장점이죠. 네,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번에는 이제 좀 디지털 작업을 해보기로 결정을 한 이유가 처음부터 너무 그 구성에 부담을 갖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디지털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투명도를 좀 높여가지고 이제 밑그림을 밑에 깔아주고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제가 붓 작업, 펜 작업, 라인 작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설정을 조금 조정을 했는데요. 저는 지금 그 잉킹 브러쉬가 있었는데 저장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그 붓 끝이 그냥 일반적인 형태, 그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. 설정을 하실 때 그 펜의 압력 설정을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는 스무딩, 그 부드럽기 조정을 하셔가지고 붓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그림은 제가 라인 드로잉으로 가는데 닫힌 오브젝트, 즉 그 닫힌 도형들을 주로 사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모든 면분할, 모든 그 디테일과 명암이 나뉘는 부분을 선과 그 닫혀진 도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좀 유기적인 도형이 되겠죠. 네, 그래서 이 도형들을 일종의 그 선을 연결하는 가이드, 즉 그 지점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. 네, 선의 강약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는 게 그래도 완성도가 좀 있는 느낌이 날 겁니다. 네, 그래서 면분할을 할 때, 또 도형을 그릴 때 큰 도형과 작은 도형의 그런 적절한 균형과 대조를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더 다이내믹한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선의 길이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선도 짧은 선과 긴 선을 적절히 섞어 쓰는 게 그림의 전체적인 조화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명암이 나뉘는 부분도 전부 다 이렇게 닫힌 도형, 닫혀진 도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옷 부분도 조금 표현을 해줬고, 네, 앞선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좀 큰 형태에서 끝으로 갈수록 좀 세밀한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작업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라인 드로잉 단계에서는 명암 처리를 전혀 해주질 않았습니다.
이거는 이제 제가 좀 스터디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그 대생선이나 영어로는 이제 해칭이라 그러죠. 해칭이나 크로스 해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선으로만 그림을 그렸고 이제 밑그림을 가리고 좀 최종 라인만 한번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림을 뒤집어서 그림이 어색하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 이제 채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라인 드로잉 단계에서 우리가 그 면 분할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 채색은 아주 그 복잡한 작업은 아니에요. 그래서 주로 만들어 놓은 형태를 따라서 채색을 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명암의 밸런스와 명암의 디자인에 조금 신경을 쓰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지곳대로 그 라인을 따라서 명암을 입히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 제가 드로잉을 보강하면서 또 새로 라인을 그리면서 명암 처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대부분 그 프로 그 화가들이나 일러스트레이터들이나 만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아마 이렇게 채색 작업에서는 가장 어두운 색을 먼저 일반적으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.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일반적으로는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작업의 장점이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조금 공격적으로 검정색을 좀 세게 칠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어색해 보이거나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면 레이어를 지우거나 그 취소를 하면 되니까 취소를 하거나 지우면 되니까 이제 디지털 작업은 또 좀 실수에 대한 부담이 적죠.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약 한 60% 정도 되는 명도의 그 같은 계열의 색상, 청록 계열의 색상으로 이제 중간 톤을 칠해주고 있습니다. 채색 작업은 제가 두 가지 채도만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좀 푸른 계열, 청록 계열의 색과 그 나중에 이제 살색을 칠할 약간 붉은 계열의 색, 그렇게 두 가지 채도만을 사용했고 제가 명도와 채도만 좀 조절을 해서 그 선명도만 조절을 해서 이제 명암 처리와 색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군데군데 제가 드로잉을 뭐 조금씩 보강을 하면서 지금 이제 중간 톤, 또 가장 어두운 톤 채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명도와 그 채색을 제가 굉장히 그 단순화시켰고 이게 조금 만화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그 좀 명도를 단순화시키는 게 좀 중요하고요. 명도를 이제 부분 이렇게 묶어주는 연습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입술 주변, 턱 밑 이런 데는 조금 더 푸른색으로 제가 색을 사용을 했고요. 그리고 그 부분만 푸른색을 쓰면은 이제 전체적인 균형이 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같은 푸른색을 다른 부위에도 좀 다른 부위에 비슷한 명도가 들어간 부분에 이제 채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. 그 그림의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 저렇게 채색을 해준 겁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입 주변이나 턱 부위가 좀 푸른색이 많이 들어가면 피부톤이 이제 좀 남자라는 느낌이 많이 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피부색 톤으로 지금 채색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채색 작업을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피부톤에는 이제 주로 신경을 쓴 게 그 양쪽에서 들어오는 광원을 표현해 주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기본 피부색은 이렇게 약간 주홍색,
거의 뭐 붉은색에 가까운 주홍색을 사용을 했고요. 그래서 지금 왼편에서는 조금 따뜻한 계열의 그 광원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나게끔 채색을 했고, 왼편에서는 좀 이렇게 약간 인위적인 광원이 이렇게 들어오는, 인물을 비추는 그런 라이팅 효과를 한번 내봤습니다. 그래서 오른쪽에 그런 좀 푸른 계열의 광원 같은 경우는 저거보다는 이제 좀 채도를 낮추고 조금 더 푸른색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창문에서 나오는 광원이라는 느낌이 나게 돼요. 이게 하늘색하고 비슷해지면 이게 그 하늘에서 오는 광원, 즉 그 창문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맑은 날에 하늘에서 이렇게 오는 광원이라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번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그냥 인공적인 약간 형광빛 내지는 그냥 되게 SF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광원 효과를 내려고 이렇게 좀 약간 형광빛 청록 계열의 좀 밝은 색을 썼습니다. 그래서 이제 명암 처리는 제가 좀 뒷배경 그 명암 처리는 제가 어둡게 가주면서 피부색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이렇게 배경 처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옷은 따로 칠하지 않았고요. 그냥 얼굴에 이번에 조금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옷 채색은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머리 부분에도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받는 느낌을 좀 줘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목구비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빛을 받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간에 약간 그 채색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색이 조금 세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그 색만 조금 죽여주고 양옆으로 피부와 그 광원이 닿는 부분을 조금 더 소프트하게, 그러니까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에어브러쉬로 한번 좀 채색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림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라인이 굉장히 전부 다 깨끗한 건 아니에요. 근데 이게 제가 어쨌든 이번 100개의 그림은 그 완성도를 높인다는 측면보다는 제가 스타일을 실험하고 좀 다양한 기법으로 얼굴을 이제 연구해보고 그거를 이제 좀 영상으로 나누고자 하는 목적이 강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 완성도보다는 멀리서 전체적인 균형과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완성도면 제가 만족을 하고요. 이제 끝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떤 뚜렷한 그 시각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100개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. 제가 그냥 한 가지 대상,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, 이번에는 사람 얼굴이 되겠죠. 한 가지 주제를 반복적으로 그렸을 때,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90개, 100개가 됐을 때 어떤 변화가, 어떤 좀 예술적인 변화, 디자인적인 변화가 저한테 있을지, 저한테 생길지를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 보게 됐습니다. 저도 요새 조금 드로잉을 소홀히 하는 감이 있었는데 제 자신도 좀 도전할 겸 그걸 나눌 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번에는 조만간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비슷한 작업을 해보거나 조금 더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한 데까지 들어가는 라인 드로잉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는 아마 채색은 안 할 것 같고요. 좀 드로잉이 중심이 된 작업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